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탈피하려고 한다.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특집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봅니다. 흑인, 라틴계, 여성, 성소수자 등의 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요. 다양성을 강조했던 기업들이요. 연례 보고서에서 슬그머니 이 단어를 삭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워크라고 하잖아요. 깨어있는 이런 뜻인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 심리가 굉장히 반작용인 거죠. 커지면서요. ESG라고 한때 작년까지였죠.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environmental,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였는데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경영이라는 것. 이 또 집중을 받았었는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다양성이라는 것 역시 조심스럽게 이제 숨겨지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의 반대 세력들의 거센 저항도 있을 뿐더러 또 이 저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기업들에게 잇따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변화로 보인다라는 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SE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예요. 10K라고 하는데요. 이걸 분석하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죠. DEI라고 합니다. Diversity, Equity, 그 다음에 Inclusion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줄이거나 변경한 사례가 빈번했다라고 하면서요.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Diversity, Equity, 그 다음에 Inclusion인데요. DEI는요, 정부와 대학교는 물론 이 일반 기업들이요, 채용과 보상에 있어서 인종과 성별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기조로 그동안 자리매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사례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최대 백화점, 콜스죠.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연례 보고서에는요. Diverse Leaders, 그러니까 다양한 리더를 발굴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요. 지난해 10K에는요.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노르드스트롬도 경쟁사 비슷하죠. 2020년도부터요, 이 흑인과 라틴계가 소유, 운영, 디자인한 브랜드에서 상당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점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500 밀리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관리자들 직책에 있어서 50%를 이러한 인종들에게 할당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지난해는 없앴다라는 그런 얘기죠.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 더 볼까요?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죠. ERP, CRM 서비스 업체인데요. 직원의 50%를 원래는요. 마이너리티, underrepresented 그룹으로부터 소외계층 출신으로부터 고용하고요. 특히 이제 전체 직원의 40%는요. 이 여성 또는 non-binary, 그러니까 한쪽 성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연례 보고서에서 역시 이 문구를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평등에 초점을 맞춰서요. 디자인 등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채용 사이트 인디드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해에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해서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회사들 이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요 44%나 급감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라는 것으로 갈 텐데요. 자, 이게 나오는 거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인데요. 이 legal assault죠. corporate diversity effort에 대해서 assault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번 뉴스는 아니고 작년 뉴스일 겁니다. 배경은요, 작년 6월이었었죠. 연방 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하는 이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그런 뉴스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법적인 변수로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소수 인종이라던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정책 보고서에 명시할 경우에 역차별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DEI를 적극 확대한 기업들이요,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아마존, 컴캐스트, 스타벅스 이런 데들인데요. 실제 지난해 스타벅스는요. 2025년까지요. 총 직원의 30%를 이 유색인종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요. 이를 달성하는 임원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했는데 고소당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디스미스 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부자 몸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통신사 컴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셀을 했는데요. 뭐였냐면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여성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에게만 이 통신사 컴캐스트가 카운터파트로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했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요, 유명한 정치인이죠. 플로리다 주지사예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양성에 대한 이런 보수적인 공화당 유명한 주지사잖아요.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나왔었던. 그래서 이런 보수 진영의 반발 심리가 격해지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점점 더 이러한 DEI 정책을 공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진영의 의견은요, 이 DEI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요. 오히려 이게 백인 남성들로 대표되는 그룹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라고
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에서 이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부 장관들이요, 이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들에게 서한을 보내서요,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라던가 아니면 승진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민주당 소속의 주 법무부 장관들도요, 같은 기업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공화당 지지층이 두터운 뭐 여러 주들이 있죠. 유타, 뭐 텍사스,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8개 주에서는요, DEI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요, 공립교육기관 그리고 주 공공기관에서 DEI라고 되어 있는 정책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 해당 주 8개 주에서의 공공 프로그램에서요, DEI 관련 용어는 퇴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평가 방식을요,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로 간주하는 것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꺼이 감수하려는 정치적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미국 일부 기업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DEI 자격을 홍보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아까 얘기했던 ESG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요, 더 이상은 이게 감수해도 좋을 법한 높은 수준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이걸 굳이 내가 이 위험을 내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예컨대 이제 이 회사 자신을요, 반인종차별주의 회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다, 단점만 있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반작용이 이제 더 그만큼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워크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오는 거죠. 이걸 더 길게 나가면 예전에도 나왔었던 이 PC주의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논의가 이 배경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라는 게 뭐냐, 그렇죠? 원래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불의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높은 인식 수준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뭐 비슷한 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죠. 뭐 언어, 뭐 행동, 정책을 통해서요, 소수 집단을 배려하고 또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 정책, 이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PC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요, 다양한 어떤 인종적인 또는 뭐 성별에 따른 성적인 또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요 그림도 있지만 요 경우는 지금 마가 그러니까 워크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로서. 근데 이제는 이 워크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요, 극적으로 이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 또는 뭐 관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이다라고 보는데, 반해 이걸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니 이런 본연의 엔터테인먼트의 질을 저하시키는 아주 분열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다. 어떤 강요하는 그런 그릇된 가치다의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놀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10대들 또는 뭐 20대들에서 이런 경향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에서 놀랍니다. 뭐 사실 저는 제가 성장할 때 뭐 한국이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랄까 좀 그런 뭐 PC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권에 대한 부분이긴 할 텐데요.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러려니 하면서 그래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면 이게 굉장히 최근에는 호전적인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계층 간, 특히 이제 성별에 따른 그런 분열 등이 더 커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위의 내용도 그렇고요. 워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공격에 더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것이요, 이 미국 주요 기업들이요, 미국 최고 경영자, 이런 워크로 인해 조롱받고 공격받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보안 비용을 결과적으로는 대폭 늘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자산 운용사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 엔티 워크 백래시인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인데요. 이분이 뭐 그런 쪽 ESG라던가 뭐 워크 관련된 얘기를 꽤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한 영향이다라는 거죠. 뭐 친환경 투자라던가 그쵸?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사모펀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회사들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 회의가 커졌고 그리고 이러한 반영으로서 이 핑크 회장에 대해 집중 타겟으로 이제 공격했다라는 그런 거죠. 이게 이 블랙락의 핑크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뒤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디즈니요. 디즈니가 사실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 보시면은 아실 텐데 밥 아이거라고 하는 디즈니의 CEO의 작년 보수 내역을 봐도요. 보안 서비스 및 장비 항목으로 120만 불이나 할당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전년도 대비 거의 한 절반 50%가 늘어난 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디즈니도 역시 to work라고 하는 거죠. 너무 깨어있다라고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적받는 기업 중 하나잖아요. 이게 뭐 당시에 영화를 보면 이게 뭐 인어공주 같지 않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던 건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도 제약사들에 대한 경우도 이 워크에 대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백신으로 인해서 공격 타깃이 됐기 때문이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뭐 복잡한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수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미국의 어떤 에너지의 원동력이 멜팅 팟인 거잖아요. 정말 이 여러 사람들,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 미국을 성장시킨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10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져온 역차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게 또 두드러지게 된 거일 텐데 그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퀘스천이겠죠.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능력 위주로 갈 것이냐. 특히 우리 같은 뭐 저를 포함한 저 같은 미국에서 사는 소수 인종인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이에 대해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결국은 결과에 있어서까지 평등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아시안의 경우는 이게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기도 하잖아요. 특히 뭐 교육, 뭐 입시에 있어서 아시안, 뭐 캘리포니아, 뭐 또 아시안 남자 뭐였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차별로서 작용이 되다 보니 당시에 그 작년도에 그 어퍼머티브 액션에 있어서의 그 주장을 했던 사람도 그 아시안 남성이었었단 말이죠. 뭐 제가 해결책을 감히 제안할 깜냥은 아니고요. 뭐 답답한 상황에 대해 마침 또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가 나왔어서 공유해봤습니다.